꿈나무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꼭 읽고 곁에 두어야 할 5권의 책 중 5번째, 오늘 마지막 책이네요. 이 책의 키워드는 감사고요. 저는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삶에 대한 감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책을 소개해드려요. 이 책을 쓴 그 사람이 2명입니다. 작가이자 정신치료 전문가인 넬슨이라는 사람, 그리고 임상정신 분석인 이 칼라바라는 사람인데, 두 사람이 3년 넘게 감사하는 마음이 사람의 심신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를 연구했습니다. 이 책은 그 감사가 그냥 의례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에너지를 갖고 있고 그것이 사람의 삶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거든요.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 얼핏 제목을 보면 종교적인 색채의 책일 것 같지만 이 책은 결코 종교적이거나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당위에 관한 책이 아니에요. 정신치료 전문가와 임상정신 분석이가 감사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첨단 과학 장비를 사용해서 다양한 실험을 했고요. 그 결과를 데이터로 제시합니다. 또 다양한 사례를 분석해서 감사의 마음이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기적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혀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실험의 결과를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떻게 감사를 실천해야 하는지 그 실천 방법까지 자세하게 제시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감사란 어떤 것일까? 여기에는 반드시 2가지 요소를 갖춰야 한다. 감사하는 마음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다. 삶을 변화시키는 에너지를 가진 감사는 감사함과 소중함이 결합된 감사여야 한다. 바로 이 부분이 이 책의 핵심인데요. 감사하는 마음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뭐가 다른 것인지 아마 조금 더 읽어드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감사는 소극적인 에너지다. 그리고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 당신은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생길 때만 고마움을 느끼거나 표현한다. 친구가 힘든 일을 도와주었을 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삶 속에서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게 생각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적합한 경우에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 그러나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나 작가들 또는 유명인들은 이런 일시적인 감사가 아니라 일기나 명상, 항상 감사하는 자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감사의 유익함을 강조하고 있다. 소중히 여기는 마음.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은 적극적인 에너지다. 이것은 이성의 지배를 받는다. 누군가 무언가를 소중하게 여길 때 당신은 온 마음을 다해 그것에 대해 생각한다. 왜 그것이 당신에게 소중하며 당신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가? 경제에서는 어떤 물건의 가치가 인정되면 그 가격이 올라간다. 우리 삶에서도 소중히 여기는 것은 가치가 올라간다. 집은 그 안에 사랑하는 가족과 가구들이 채워지기 전에는 단순한 공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에게 소중한 것들로 채워졌을 때 아늑한 가정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생각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어떤 사람이나 물건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기보다 소중하게 선택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사람이나 물건들을 의식적으로 소중하게 여길 때 당신은 감사를 무조건 실천하는 것이다. 당신은 무언가를 소중하게 여기기 위해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어떤 사람이나 물건이 자신의 삶에 유익함을 주기 전에 먼저 그들을 가치 있게 여길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은 아무 조건 없이 미리 실천하는 것은 사후에 표현하던 감사를 사전에 표현하는 것이다. 무조건 미리 감사를 표현할 때 그 에너지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을 강력하게 끌어들인다. 이런 감사가 바로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닌 감사다. 제가 읽어드린 이 2 부분이 저는 완전 이 책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은 결과에 따라 감사하는 소극적인 것이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내가 선택하는 적극적인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미리 감사한다는 것은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결합된 감사가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감사할 만한 일에는 다 감사를 합니다. 근데 이 책에서 제가 조금 놀란 거는요. 감사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거꾸로 그게 온다는 거죠.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무조건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면 그 힘이 발동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책에서는 감사가 전기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는 보통 우리가 스위치 켜고 끌 때만 쓴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무한한 에너지로 생각을 해본다면 삶 자체를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책의 20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미리 무조건 실천하는 감사는 아무리 견디기 힘든 상황도 가치 있게 여기도록 만드는 힘이 있다. 따라서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다. 마치 기적처럼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 이 구절 읽으면서 그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라는 책, 당신이 염원하기만 한다면 우주는 당신의 그 염원을 들어주기 위해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물론 그때의 염원이라는 건 긍정적인 것이어야겠습니다만 무엇인가 오기 전에 그것을 미리 감사하는 태도를 가짐으로써 에너지 자체의 장 자체를 바꾼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할 수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에너지 동조화 현상이라는 얘기 나오죠. 그렇죠. 이 동조 현상이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라 이 물이 있습니다만 저 말고 유명한 성악가 분이 여기에 이렇게 하면 이 물이 그 음파와 이제 동조 현상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막 떨리기 시작하는 현상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동조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가 우울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나도 우울해지고 같이 우울해지고 좀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나도 기쁜 마음이 드는 그런 현상을 이제 사회적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예를 들고 있는 건 화분입니다. 이 화분을 키우는데 그 화분에 계속 비난을 한 화분과 칭찬을 한 화분 어느 쪽이 잘 자랐을까를 보니까 압도적으로 칭찬을 들은 화분이 이렇게 성장 속도가 빨랐다는 거예요. 비난을 들은 화분은 비실비실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이 언어화되는 것이 그냥 우리의 어떤 현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바꿔놓을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실제로 2018년에 우리나라 대학병원 연구팀 같은 경우 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요 심박수와 뇌파가 안정적으로 변한대요. 에너지 동조화 현상에 대해서 허위평론가가 소개를 잘 해줬는데요. 이 책에 나온 놀라운 사례를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동조 현상은 17세기 크리스천 호이겐스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었다. 추시계 발명가이기도 한 호이겐스는 많은 추시계를 소유하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모든 추시계가 동일한 모습으로 흔들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신이 조작하지 않은 현상을 발견한 그는 매우 당황했다. 호이겐스는 다시 시계추마다 다른 리듬을 갖도록 조절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모든 시계추가 가장 강력한 리듬의 시계추와 완벽하게 일치되는 움직임을 나타냈다. 동조 현상은 심장의 박동이 뇌파와 일치하는 현상을 설명해준다. 앞서 소개한 심장 공식의 해법의 작가 칠드리 박사와 하워드 마틴 박사에 따르면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품게 되면 뇌파와 심장 박동수가 일치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러니까 진동 에너지로 가득 찬 우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어떤 에너지를 발산하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에너지가 돌아온다는 거죠. 여러분하고 저하고 파장이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함께 만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자, 그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인체에는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감사하는 생각을 가질 때 뇌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모든 부위가 최대한의 기능을 발휘한다. 또한 집중력이 높아져서 한 생각에서 다른 생각으로 쉽게 전환하며 기억력도 증대된다. 손의 활동도 활발해져서 몸에 에너지가 넘치고 신체 모든 부위의 기능도 조화를 이룬다. 좌뇌업의 활동이 왕성해지면 분노나 과격한 행동, 우울한 생각이 찾아들지 않는다.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고 기쁨과 행복감이 밀려오고 열정이 넘치고 마음이 평온해진다. 이런 긍정적인 감정은 당연히 행동을 긍정적으로 바꾸게 된다. 정말 감사가 명약인데 이 감사하는 마음 갖기가 사실 쉽지만은 않아요. 감사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너무 많잖아요. 오늘부터 감사를 실천해야지 하고 마음 먹고 있는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 남편이 업무 핑계로 술 마시고 들어오는 거예요.
또 뭐 직장에 껄끄러운 상사가 있어요. 처음 관계가 악화된 건 오직 아부만 잘하는 그 상사의 무능 때문이었어요. 도저히 감사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감사해야 하나 싶겠죠. 친구가 번번이 밥 먹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항상 돈을 내가 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싫은 소리 한번 했어요. 서로 마찬가지인데 내가 먼저 친구한테 감사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한도 없죠. 지난해 집을 사야 했는데 설마 이렇게까지 미친 상황이 벌어질 줄 모르고 안 샀더니 난리가 났고, 주식에 돈 좀 넣었더니 그날부터 주가가 떨어지는데 내 건 더 떨어져요.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데 감사의 마음이 생길까요? 이렇게 온통 감사를 가로막는 가시밭길, 이런 세상에서 대체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원리 원칙대로 돌아가는 완벽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불완전하고 요지경 속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한 일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거나 이런 안 좋은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모든 일은 더 악화되고 악순환만 거듭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과 관계없이 무조건 감사, 미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이 좋은 에너지를, 좋은 파장을 보내는 거고, 그러면 에너지 동조화 현상에 따라서 감사할 상황이 뒤에 오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무엇에 감사할 수 있을지 알려드릴게요. 그 능력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융통성, 인내심 이런 게 그런 건 다 디폴트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야말로 내가 가진 감사할 능력이지라고 여기는 것. 그것이 나의 직업적인 어떤 마인드를 바꾸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말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것이요. 감사를 진심으로 해야지 그냥 말하자면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 만약에 내가 아픈 병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는데 암에 감사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가짜로 이렇게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그건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 효과를 못 본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거를 치료하는 많은 의사 선생님에 감사한다든가 이 약을 개발한 분들한테 감사한다는 거는 진심이니까 진심으로 할 수 있는 걸 찾아내서 감사하라는 거니까, 사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창의적으로 감사할 거를 많이 생각해 내야 되는. 요즘에 이제 스승의 날 이런 것도 이제 김영란법 때문에 선물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한테 쿠폰북을 갖고 왔어요. 쿠폰북. 첫 장을 딱 여니까 뭐 예를 들면 대리운전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학생들이. 술 마시고 제자한테 전화했더니 이거 제 차를 집에다 끌어다 주더라고요. 뭐 그런 쿠폰도 있고 휴강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교수님 요즘에 너무 힘드시죠? 휴강 한 3번만 하시죠. 교수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선물 아닙니까? 그래서 휴강권 이거 많이 선물해달라. 뭐 그다음에 또 세 번째 장을 여니까 와인 시음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또 와인을 좋아하는지 어디 알고. 근데 자세히 보니까 계산은 교수님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쿠폰이라는 것도 대단한 뭐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뭐 평생 사랑권, 유효기간, 뭐 평생 이렇게 한다든지 뭐 아무튼 우리가 작은 정성과 진심을 담아서 주변 사람들한테 주면 이 직장에서 할 수 있어요. 뭐 생맥주 시음권 5,000cc 단 제한 시간 낮 12시 그러면 12시로 먹어야 된다든지 이런 게 감사하면서 또 이렇게 주변을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인생책으로 꼽은 원로 정치인 정대철 전 민주당 대표는 감사의 효과를 이렇게 잘 요약해 주셨어요. 감사하는 삶은 소망을 이룰 수 있고, 감사하는 삶은 인간관계를 회복시키고 인간관계를 좋게 만들 수 있고, 감사하는 삶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감사하는 삶은 아이들한테 감사한 마음이 있고 아이들이 또 감사한 마음을 갖게끔 만들어서 성공시킬 수 있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건강을 잘 유지하고 회복될 수 있고, 감사하는 삶을 살다 보면 위기에 극복할 수 있는, 요새 코로나 같은 데도 국민들이 우리가 잘 되고 코로나에 대해서도 감사한 마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는데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감사하는 삶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임을 끝으로 5권의 꿈나무를 위한 추천책이 모두 마무리됐어요. 연금술사, 굿 라이프, 어린 왕자,
모모,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까지. 행복한 삶을 가꾸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은 이렇게 연금술사에서 꿈을, 굿라이프에서 방향성을, 또 어린 왕자에서 관계를, 모모에서 시간을, 그리고 오늘 이 책에서 감사를 배웠죠. 이 5권의 책은 항상 저와 여러분의 멘토가 되어줄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준 꿈나무들 정말 감사하고요. 진심으로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요. 계속해서 오유경TV 함께 해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기 전에 제가 미리 감사할게요.